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봤던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좀 들으시고, 다시 좀, 이해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1번 문제 한번 좀 보시게요. 1번 문제 좀 보시면요. 네, 여러분, 이 화면을 이 가로 모드로 보고 하면 좀 크게 보시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화면을 좀 크게 보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크게 해볼까요? 최대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이 어색한 것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3번이냐 라고 했을 때, 네, 보시면요. 여기 at most 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껏해야,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도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at most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at least 이렇게 고쳐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at least. 이해가 되시죠? 이게 at least 해야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as well as는 여기서 이게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영어 뿐만 아니라 프렌치, 프랑스어도 그들은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그들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은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영어만큼 잘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영어만큼 잘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만큼 잘이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이번에 compared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에 compared하고 컴마가 찍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pp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랜드하고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의 문장이에요. 그죠? 자, compared. 여기서 compar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 compared는 동사가 아닙니다. pp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장이죠?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쵸? 이게 분사 구문이다. 그죠?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비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분사 구문은 요렇게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분사 구문 중에서 또 요렇게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 뭐라고요? 원래는 절이었는데 이게 접속사 지워버리고 주어 지워버리고 이제 분사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뭐가 숨어 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기 뭐가 숨어 있다? 네. 여기는 사실은 이 being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being이 숨어 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주어가 있다. 여기 이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접속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사 구문을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절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다시 절로 돌아가면 이 능동태 문장이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수동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compared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죠? compared 하고 뒤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은 여기 사실은 비동사가 is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츠랜드가 있는 거고, 여기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주어를 지우고 이게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겠죠. being이 되죠. 그리고 이제 being이 됐다가 being이 생략이 되죠. 그러면서 compared가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compared가 남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와 비교되어질 때 스위츠랜드는 작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more than a dozen 하면 12개라고 말씀드렸죠. more than a dozen languages are spoken on the Indian continent.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서 12개 이상의 언어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the number of languages. 그죠? 언어의 이게 뭐예요? 숫자죠? 언어의 숫자.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건 pp야.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숫자는 is not known exactly.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 그죠? 정확히 몰라. 그런데 언어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냐? 그죠? 이게 몇 개인지 몰라. 엄청 많은 거야. 뭐 몇만 개가 될지, 뭐 몇천 개가 될지 몰라. 그래서 언어의 숫자는 the number of language는 exactly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대.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아는 게 있어. 뭐냐면은 나라의 숫자보다는 언어의 숫자가 월등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나라가 지금 현재 나라가 뭐 한 180여 개가 되나요? 대략?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언어의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국가의 숫자, 나라의 숫자보다는 언어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요. Not known exactly. 그러나 적어도 at least 이렇게 되는 거야. 적어도 언어의 숫자는 country, 나라의 숫자보다는 훨씬, 이게 훨씬이야. 훨씬 더 클 것이다. 이건 아는 거야. 기껏해야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at least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문장이 3번이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텔은 4형식으로 잘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뭇을 말한다. 그죠? 4형식으로 잘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가 나오고 여기도 명사가 나오고 뭐뭐에게 뭐뭇을 말한다. 근데 여기다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장이 나오면 여기 접속사 that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대절을 말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3번은요. Could you tell her? 그녀에게. 이게 O1이야. 이게 O2야. I will call again. 내가 다시 전화를 걸게. 이게 O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 두 번째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이것을 Could you tell her?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Can you? 너는 그녀에게 내가 다시 전화를 걸게.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 거야 라고 그녀에게 말해줄래? 이런 말이야. 이게 3번 맞는 문장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으셔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냐? 이게 맞다면 이게 왜 틀렸냐를 찾아야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죠.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1번 왜 틀렸어요? 이게 이것은 흥미로워진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 interesting story 해야 되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father boat, boat가 뭐예요? 사다 by의 과거형이지? 근데 여기 to me가 아니라 by의 경우는 for me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번, 2번 틀린 거 알겠죠?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 행이라는 동사의 변화가 행, 헝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행, 헝 이렇게 변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라고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라고 she hung up the phone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현재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라고 본다면 hangs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she hangs up the phone 하거나 아니면 과거형 원래대로 she hung up the phone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어? 몇몇은 런던에 방문해. 그 다음에 이게 the 나머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나머지 한 명이 아니라 others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나머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죠? 이 some과 others가 쌍을 이루어 다니는 거야. some과 others가.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문제로 갑시다. 3번을 갈게요. 자,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문장.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자, 뭐가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죠? 보시면요. 자, 올바른 문장. 정답이 4번입니다. 올바른 문장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4번이면 나머지가 다 왜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죠. 자, 먼저 1번 왜 틀렸어? 자, 동사가 두 개네. keep이라는 동사와 talk라는 동사가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갔네. 여러분, 사역이나 지각을 제외하고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talk가 아니라 talking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keep Bobby talking. 그래서 여기 사실은 keep 목적어 on ing라는 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eep Bobby talking이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 You must listen carefully 아니라 You must listen carefully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You must listen carefully 이게 정답이야. 그죠?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어? 3번은요. Jill's hand tremble with 요게 전치사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excitement라고 명사로 써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죠? 5번 왜 틀렸어? 자, 5번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절이죠. 그죠? 네, 접속사 절이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나 조건에 뭐라 그랬죠? 부사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록 미래이지만 현재로 고쳐 써라 이렇게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로 고쳐 쓰는 거야. It gets dark라고 여기다 s를 써야 돼. 현재로 써야 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라도 현재로 써라.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네.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이게 처음에 shock은 봐봐요. 예, shock은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죠.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충격을 주는 이고, 그 다음에 ed를 붙이면 충격을 받은, 충격이 주어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죠? I was shocked. 충격을 주는 장면을 보아서.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I was shocked to see the shocking scene. 충격을 주는 장면을 보아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잘하셨어요. 4번을 가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하고 영상을 또 잘라서 갈게요. 연결해서 보십시오. 자, 4번 잘못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의 잘못된 문장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틀린 문장을 찾는 거야, 이거는. 자,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왜 틀렸냐? 아까 있죠? 자, before라는 접속사. 그죠?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문장이 뭐라고요?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접속사절이라고 부르죠. 예, 접속사절. 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접속사절이 만약에 이게 부사절이라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면 이것이 혹시 미래라 할지라도, 내용이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로 쓰지 않고 현재로 써주세요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라도 현재로, 이런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시조부 애들이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하더라고. 시조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 이거 시간 부사절이야. before니까. 그래서 미래라도 현재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Do you know when? 이건 보세요. 이건 미래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 왜 이건 미래가 맞을까? 너무 잘 알죠? 이게 미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는 접속사가 끌고 다니기는 해. 근데 이거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죠? 명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알아? 이게 명사절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요거예요. know가 타동사잖아. 요게 타동사. 그럼 얘는 목적절이야. 얘가 목적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적절이니까, 그죠? 명사절이죠. 목적어는 명사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 will come, 요거는 명사절이니까 미래라도 현재로 써라가 해당이 돼, 안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미래라도 현재로 쓰면 안 돼. 얘는 미래면 그대로 미래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나머지 보실까요? 자, 1번. 자, 이거 if절, 접속사절이야. 이 조건절이죠. 자, 미래라도 현재로 썼네. 그죠? 여기 until절, 시간절이야. 자, 미래라도 현재로 썼네. 자, when절, 시간 부사절이야. 미래라도 현재로 썼네. 그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옳게 썼어요. 근데 4번은 시간 부사절인데 미래라도 현재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쓴 거지. 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라도 현재로 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5번하고 또 영상 쉬어서 갈게요. 자, 5번에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법이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로 보이겠다. 그죠? 바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 왼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명사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면 그냥 미래로 둬야 돼. 근데 여기 if절,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미래라도 현재로 써야 하니까 여러분 1번이 틀린 게 이제 금방 보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여기 do는요. 이게 뭐죠? 강조에 두죠. 뭘 강조합니까?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희망한다 이런 말인데 나는 정말로 희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아까 some이라는 단어가 others라는 단어가 함께 쌍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others인데요.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잖아? 그럼 여기 s를 이렇게 넘겨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some parts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 s가 없는 상태로 some과 other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맞다.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